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이틀 연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후보께서 총리가 되고자 하는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루고 싶다라고 하셨고, 또 총리의 역할에 구조적인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아마 국회 보낸 이재명 정부의 임명 동의 요청에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거창하게 쓰셨는데, 총리님,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디가 제일 갈등입니까? 사회 갈등 어디가 제일 갈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 풀으셔야 되잖아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청년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라 있다고 세대 생각합니다. 갈등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념 갈등. 예. 그걸 총리님이 풀기는 쉽지 않아 네, 보이시고요. 저는 세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년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제가 굳이 생각을 하면 아까 어제도 K형 성장, 양극화, 경제적 갈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경제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청년 갈등, 세대 갈등 부분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청년이 갈등에, 그러니까 청년 갈등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다시 않은 한번 것 생각해 같습니다. 보시고요. 네. 그럼에도 왜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불만과 신뢰를 주지 않느냐. 여러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어려운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일자리 하나 없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이젠 또 집도 못 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총리의 역할은 저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51%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을 대변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제 많은 논의했던 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 대기업이죠. 네이버 말할 것도 없는 대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다 대기업입니다. 빨아들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입점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건 꼭 후보가 임명되고 나서 소위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 등등에서 이렇게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출신 총리 네이버 독과점 막을 수 있습니까? 등등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자극적인 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제가 갖고 왔고요. 이걸 좀 대조를 해보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네이버 대표 한성숙과 총리 후보 2026년 한성숙이 마치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020년 네이버 대표이실 때는 공정위에서 200 몇십억의 과징금을 매기니까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서 이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받으셨고요. 동등대우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음이라는 판례를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은 그걸 고치자는 겁니다. 이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취지만큼 전 동의가 됩니다. 알고리즘을 독과점해서 소상공인 입점하는 분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해야 됐다는 분과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대표였습니다라는 말 자체로는 저는 안 돼요. 해보니까 네이버가 또는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우위적 지위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작금지법을 동의하겠다라고 하든지,
또 두 번째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기업 플랫폼 자유 보호. 그래서 지금 플랫폼과 소상공인들 간의 충돌 이게 사회 갈등이거든요. 구조적 갈등입니다. 이거는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신. 근데 2020년에는 구조적 갈등에서 강자인 대기업 플랫폼 자유 보호 입장을 누구보다 앞장서셨습니다. 어제 네이버 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전 들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소상공인들이 지금 임명되자마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시고 이례적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 단체에서 진보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총리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얘기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설마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이 강자를 위한 편에 서서 갈등을 해결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야당 의원으로서 과연 후보께서 총리로 인정받을 때 사회 갈등을 풀어낼 만한 진심이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에 있었을 때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때 네이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는 네이버 안에서 이거 좀 너무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거 좀 조정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좀 하셨으면 그게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총리로서 더 잘하시겠구나라고 저희도 박수 칠 것 같은데 실은 저희는 후보의 그 서면 답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죠. 진보 정부에서 가장 부자인 0.1% 소득 자산가를 임명하고 과거 걸어온 길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싸울 때 대기업 편을 들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셔야 되고 소상공인 피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불안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정위 관련 건만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 부분만 보이는데요. 지난 네이버에서 제가 일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들은 아까 백승아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꽃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70만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됐을 때 소상공인 연합회나 시장 상인 연합회나 이런 곳들의 환연 성명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단체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셔서 필요한 부분들 의견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 자율성을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조작 금지해야 된다?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들은 그 내용들에서 조작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부분들이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순수하게 단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비밀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제공한 정보의 소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이 주고 있는 데이터들도 꽤 있습니다. 사업한 데이터 그리고 사업 이후에 어떤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지 비즈니스 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공개해주고 있고 이걸 잘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이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네네. 점점 프리미엄 서비스를 써야 소위 좋은 콜이 들어오는 그런 알고리즘에 불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리면서 점점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대리기사,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분들은 수익에 너무 많은 부분이 뺏긴 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조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거래가 관련된 부분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 문제는 후보자님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플랫폼에 독점으로 기결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청소년들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의한 폐해가 요즘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 단어와 연관된 모든 상품에서부터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뜨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데 결정적으로 지금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혐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신다면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하시고 해결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